손산동 동아쌤입니다. 중1 학생이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니까 재능이 뛰어나니까 혼자 공부시켜서 정통으로 시키는 애들. 옛날에 이게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학습 용어의 80%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알면 나중에 통합사회를 보던 통합과외를 보던 아니면 심지어는 영어를 보던 국어를 보던 단어를 안 찾아도 돼요. 그게 영단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국어 단어장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자 공부를 하면 결합원리에 의해서 이 단어를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등원선 알아요? 등원선? 등원선이요? 등원선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등고선은 알아요? 지리에서 등고선. 같은 높이를 이어서 이어진 선. 같은 높이를 이은 선. 그래서 이렇게 그리죠? 네. 이게 등고선이에요. 이걸 온도로 하면 등원선이 돼요. 이걸 압력으로 하면 등압선. 이해되세요? 네. 이걸 같은 성질로 하면 등질선. 이렇게 다 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게 80%이기 때문에 한자 급수를 공부를 하게 되면 한자 급수의 단어를 알게 되는, 이 단어의 뜻을 어느 정도 아는데 이거는 쓸지 모르더라도 읽을 줄만 알아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글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아마 이런 단어로 결합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선행학습을 30%, 중고등학교 선행학습을 30에서 40%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자 급수를 1급을 받도 1급 되게 힘든데 1급 받으면 한문학과 그냥 가요. 공부안해서. 자, 어쨌든 한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한자 첫 번째는 뭐냐? 부수를 해야 돼요. 부수. 240개인가? 부수. 이 부수로 결합된 거고. 그러면 이 부수, 유튜브에다가 한자 부수 암기 이렇게 치면 이렇게 암기하는 요령이나 분류해갖고 설명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유튜브에다 한자 부수 이렇게 치면 이 부수를 외워줘요, 그 사람들이.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한자 첫 단계는 부수. 두 번째는 한자 부수인데 요거를 기초로 8급, 7급, 6급. 이것은 요거 예를 들어서 50개, 150개, 6급. 요거는 암기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 동아쌤이 이거 8급 같은 거 애들 막 학원 다니고 7급도 시험 보러 가거든요. 이거 8급은 40분만 하면 애들 다 붙어요. 이게 7급은 한 3시간만 하면 다 붙어요. 그죠? 그 다음에 6급 하면 돼요. 한 5시간만. 그럼 8, 7, 6급 하면 기본 한자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한자 플러스 한자가 돼요. 보통 상형이나 형성 문자가 되는데 하나는 의미고 하나는 뜻이거나 아니면 두 개를 떼서 새로운 뜻을 만들거나 그러거든요. 이 한자 결합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결합 원리. 그래서 이거랑 결합하면 어떤 뜻이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맷산. 산에 사는 사람이 누구죠? 신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한자가. 이해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결합 원리를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벌레충자예요. 무슨 자라고요? 벌레충. 자, 근데 벌레인데요. 땅 사이, 흙과 흙은 언덕규자거든요. 언덕 사이 파고 다니는 돌매는 뭘까요? 이게 규자예요, 규자. 터규자인데, 벌레인데, 흙 사이를 파고 다니는 벌레는? 지렁이규, 맞았습니다. 오. 저 벌레인데, 이게 나자예요. 그래서 이게 나비약자예요. 이거 말해줬네.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장자가 그랬대요. 자, 벌레인데요. 푸른 하늘에 날아다니는 벌레는 뭘까요? 가을에? 잠자리총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자, 벌레인데, 이렇게 해갖고 벌레만 딱 사전에서 외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자전으로 외우는 방법. 자전 부수. 이 부수를 하나를 딱 한 다음에 이 부수에 결합된 옆에 결합된 것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돼서 뭐지? 하고 살펴보잖아요. 그럼 한자 쭉 외워요. 어떤 날은 이걸 가지고 마인드맵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계집연자인데
이거랑 남상, 사내남이랑 결합하면 뭐라고요? 조울호. 남자, 여자 좋다. 이렇게. 이 여자랑 뭐랑 결합하면 무슨 자, 뭐랑 결합하면 무슨 자.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사전을 쓰면 오늘 하루 대증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부수를 외우고 기본자를 외우면 결합돼서도 늘어나지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쭈루루 이거 마인드맵하고 똑같죠 이렇게 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A 글자랑 A 글자랑 B랑 합쳐서 이게 무슨 뜻이 됐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결합되는 원리가 설문했자라고 옛날 책에도 있고 어떤 책 보면 꼬리 위에 꼬리를 무는 한자 뭐 이런 거 도서관에서 찾아서 보면 한자 결합 원리로 이어서 외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재미있게 읽어도 재밌어 실질적으로 읽으면 그거를 이제 분석하면서 읽어주면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일시자래요. 왜 보일시인 줄 알아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갖고 다리로 해가지고 책상이 하나 있어요. 이해돼요? 네. 거기에다가 여기다 콩을 놨대요. 이거 보일시. 콩 보이죠? 진짜예요. 이런 식으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타나는 원리, 만들어진 원리들이 책에 이렇게 쭈루룩 이야기처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한자가 어렵냐? 첫 번째, 부수 200몇 자를 안 해서. 왜? 이 동영상 몇 개를 안 받아서. 옛날에는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분류를 잘해줘서 설명도 잘해줘요. 뭐 기원도 설명해주고. 유튜브로.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왜? 알파벳 설명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8769, 8급하고 7급하고 6급 동아쌤이 설명해놓은 것만 보면 돼요. 영상으로. 그래서 몇 번만 보면 통째로 다 외워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결합원리 있는데 이 결합원리 책자를 한번 사면 엄청나게 이게 빨리빨리 이게 재미있게 옛날 얘기 읽듯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전에서 이렇게 부수놀이를 하면 이렇게 어떤 부수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여자에 대한 개념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그럼 글쓰기도 잘하겠죠? 이해돼요? 생각도 넓어지겠지만 벌레 충자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쭈루룩 이게 벌레인데 이게 공자에서 귀공자 같은 벌레가 뭘까? 마침 천재 새카매 다이가 많어 진해공자예요. 진해공자. 이게 벌레인데 하고 옆에다 이렇게 뭔가를 딱 쓰잖아요. 그럼 진짜 그래요. 이거 벌레인데 이렇게 언덕에서 삐 기어 나와서 이거 뭐라고요? 바람풍이에요. 바람풍. 바람 불 때 벌레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벌레 이야기를 외우는 거고 다섯 번째는 이제 왜 한자 공부할 때 실패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학이면 여기다 학생, 학교, 방학, 학문 이렇게 되면 여기 설명이 써 있거든요. 여기다 학학학학 지니까 헉헉대다가 못 되는 거예요. 지겨워서. 여기다 뭐라고요? 학생, 학문 한자로. 그러면서 뭐라고요? 요거 살펴보고 기억하고 읽는 거예요. 학교 이렇게 쓰고 그죠? 방학 또 학문 이렇게 쓰면 요 단어가 시험 문제 나오지 학학학학 요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미로 이걸 6급도 쓰고 그러면 6급 딱 쓴 다음에 5급도 쓰고 4급도 쓰고 3급도 쓰고 그 다음에 6급 시험 문제 풀어봐요. 그럼 홀랑 풀리지. 이걸 왜 틀려 하면서 풀. 이해되세요?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소학원이라든가 동몽선습이라든가 이렇게 한자로 된 글이 있어요. 글들 이런 것들을 읽게 돼요. 한자로 이렇게 문장 읽는 걸로 한자 문장 읽는 거 이걸 배우면 나중에 2급 1급 할 때는 써먹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만 해도 이 5가지만 해도 고등학교 요거 간단한 거 있고 간단한 거 있죠.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한자책 같은 거 그냥 미리 다 독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문을 배워요. 중학교 때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 때도 보거든요. 어떤 데는. 근데 단어도 문제지만 이게 휘리리릭 하고 전체 이 개념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동아쌤 유튜브에다가 국어, 용어 이렇게 비문학 용어 이렇게 치면 용어 300개 이렇게 되면 이 용어에 있는 요 단어가 뭐라고요? 한글은 뭐라고요? 1000개에서 2개밖에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이거는 다 용어는 한자라고. 그 이거를 미리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틀릴 때 고3이 되든 고2 되든 이걸 왜 하라고 하냐면 과외를 가면 과외의 80%가 뭐예요? 단어 설명하고 와요. 아니 공부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단어만 설명. 나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지식인 사전이에요. AI 단어 답변 사전. 그러니까 이 80%를 먼저 땡겨서 하는 거예요. 이걸 쓰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외우려고 안 해도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요거를 읽으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요번 방학 동안에 요거 8급 부수 띄고 876급 띄고 그 다음에 요거만 하면 그죠? 그러면 탄력을 받아서 가서 일정 기간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런 책 보게 해주고 이런 책 소개해주고 요렇게 노는 방법 알려주고 해대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나중에 단어가. 한자 알겠어요? 네. 자 이거 보세요. 6급 검정시험인데 여기 뭐 나온 거예요? 이게 쓰는 순서도 몇 개 해보면 더 이상 안 봐도 상관없을 만큼 돼요. 네. 근데 여기 사이가 나고 여기 단어가 있어서 비슷한 글자가 나오잖아요. 생긴 게 비슷한 거니까 한 번쯤 써보면 되죠? 네. 차이점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이걸 보면서 뒤에 써놓는 거. 여기도 있죠 이렇게? 설명 다 해있죠 이렇게? 네. 그거를 한 번씩 써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아이들한테 단어를 공부시킬 때 이게 설명문이라 그러고 이게 논설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다 한자죠. 자 봐요. 요거를 두 글자로 만나면 해설이에요. 해설. 분명이야. 이거는 분명. 이거는 명확이에요. 명확. 이거는 확실이에요. 확실. 요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자, 설명문의 정의는 해설을 뭐죠?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사실을 해주는 게 설명문이에요. 자, 이거는 논리예요. 논리니까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게 논이니까 논거예요. 논거니까 증거예요. 이니까 이치예요. 설은 설득이에요. 설득은 이득이에요. 이득은 뭐냐? 행동변화가 돼야 돼요. 행동변화. 그러려면 논리적으로 이론, 증거를 대야 되는데 이게 이치로 되려면 인과관계가 돼야 돼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잘 얘기를 해서 내가 주장을 하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야 돼요. 근거, 객관적인. 그러면 이득이 돼서 상대방의 행동이 변화돼요. 그게 논설문이에요. 자, 행동 변화, 이득, 인과, 추론. 요게 한글 뭐 있어요? 없어요. 다 한자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오를 지식인에도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능력하고 기능하고 무슨 차이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능력, 할 수, 가능한 힘, 기능, 이게 기계적인 능력, 기술적인 능력,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방법, 그걸 할 수 있는 힘의 정도. 이해됐어요? 나는 한자를 알면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 한자의 한자를 모르면 이게 구분이 안 가요. 됐나요? 네. 자, 다음에 이 글자를 읽을 때 소리글로 되는 게 빨리 읽어질까요? 뜻글자가 더 빨리 읽어질까요? 거의 유일한 뜻글자예요. 한자가. 한자로 써있으면 읽는 게 훨씬 머릿속에서 뜻만 팍팍 소리는 안 보고 뜻만 떠올라요. 주르르르. 뜻은 빨리 읽어져요. 근데 소리를 내려면 힘들 뿐이지. 이거는 소리를 뜻으로 변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리 글자를 하는데 한자를 뜻글자로 이어지니까 이게 언어가 굉장히 정교해지고 빨리 알아듣고 오해가 없고 그런 거.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능력 몇 급이면 같죠? 이렇게 네. 도움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졸업할 때 무조건 한자 능력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가산점 되는 것도 있고. 됐나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게 뭐 나왔어요? 부수. 이걸 혼자 다 안 해오고 뭘로 하라고요? 유튜버라고요. 부수. 그 다음에 6급까지는 외우면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가구 써보는 거죠. 근데 항상 외울 때 가구는 집가짜리 구는 뭐예요? 있고. 그래, 입구, 19구. 가세는 뭐예요? 집가짜리다가 이런 걸 동그라미 치면 모르면 대세, 세상, 세대, 세상세, 세계세. 그러면 뭐라고요? 개통세.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짜를 중심으로 보는데, 집과 관련된 집의 구수다, 집의 문중이다, 문이다, 집의 힘이다, 집의 집이다, 집 안에 있는 집의 짱이다.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 집을 중심으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자로 기억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게 나누어져서 이 두 글자를 읽는데, 요 한 글자를 아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그럼 체크만 해놔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다가 쭈룩 나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되는, 아는구나, 이제 그럼 다 아네. 이렇게. 다 아네. 이렇게 해놔도 되고. 그렇게 해서 6급을 쭉 가고, 5급을 쭉 가고, 4급을 쭉 가면 여기는 되게 쉬워진다고. 됐나요? 응?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노래가 하면 너무 지원하죠. 이걸 안 보게 된다고. 다 됐죠? 네. 근데 여기에 나오네요, 이렇게. 군인들이 우렁차게 군가를 부르는 모습이다. 맞아요? 네. 자,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요게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입 하나씩 들어가서 노래하고 있네. 그렇게 외워도 돼요. 요거는 무슨 의자면 하품음이에요.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자기가 끊어서. 현대적으로 좀 돌려도 된다고. 여기 왜 써있나 알겠어요, 이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남이 내가 가장이다. 뭐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는데, 요 책 말고 또 다른 책, 여기 써있어, 이거 봐. 여기 나오네. 봐요. 입을 크게 벌려서, 유창하게 노래를 굽는 거. 가. 여기 써있어요. 여기에 뭐예요? 돼지야. 여기에 돼지 해자예요. 이게 간머리가 집이고. 그 나오죠, 이렇게. 네.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왜 좋아요? 다음번에 다른 데 가서 요 간머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 돼지해가 이렇게 해서 돼지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게 분리돼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나중에 뭐라고? 글자를 분해 결합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걸어가서 간다는 거죠. 이게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거 나오면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걸어가면서 말을 하니까 따로따로 얘기하죠. 그래서 각자 같기도 하고. 이게 걷는 모양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한자 책에서 야, 이거를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왜 하냐? 나중에 요 부분 잘라가지고 결합할 때 쓸 때 이게 되게 좋으니까 이걸 읽어보는 거. 됐나요? 네. 거기다가 생긴 거 비슷하게 생긴 거 또 외우게 해줬죠? 맞습니다. 여기 그럼 책 다 설명해 준 거죠? 네. 이거는 뭐라고요? 생각나면 써요.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째 쓰고, 세 번째 쓰고, 그때부터 풀어볼게요. 뭐 풀어도 돼요. 이 뒤에서 6 다음 급 올라가잖아요? 저절로 풀어요, 그냥. 못 푸는 사람 없어. 됐나요? 네. 응? 여기에 보면, 등교 시간, 애국, 어쩌고, 사자성어도 나오고, 못 푸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쭉 지나고 보면 저절로 다 풀린다고. 근데 공부는 이게 다 필요해서 넣어줬다는 건 이제 알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